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병은 늘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요즘 따라 거울 앞에 서면 문득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예전에는 밝았던 내 얼굴빛이 점점 탁해지고 눈 주변은 어두워지고 이마와 뺨에 하나둘씩 이상한 점과 울퉁불퉁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햇볕을 오래 쐴 것도 아니고 보습도 빠짐없이 해왔고 피부에 좋다는 건 다 써봤는데도 피부의 투명함은 점점 사라지고 거울을 볼 때마다 깊은 한숨이 하나씩 늘어갑니다. 이제 내 얼굴이 내가 아니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나이 탓이라 넘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얼굴을 진료하며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것. 오늘은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채고 조용히 되돌리는 방법이 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초기 징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 방법을 통해 피부가 환해지고 오랜만에 거울 보는 재미가 생겼다고 웃음을 되찾은 분들이 계십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아닙니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 치료도 아닙니다. 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으며 단 일주일 만에 얼굴빛이 달라지는 변화, 그 작은 얼룩과 튀어나온 잡티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혹시 최근 피부나 얼굴빛에서 이상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조용히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그 작은 이상을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관찰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피부를 다시 살리는 길은 억지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도와주는 것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생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이끌어주는 길. 삶의 조언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채널을 조용히 기억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히 우유를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유에도 피부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것에 무엇을 어떻게 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직접 수많은 조합을 시도해 보았고 마침내 피부톤을 눈에 띄게 밝히는 4가지 조합을 찾았습니다. 모두 집에 있는 익숙한 재료들이지만 함께 섞었을 때 그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료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그저 평범한 식재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감자 속에는 피부의 균형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감자를 피부에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감자가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지 조용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피부 미용을 넘어서 노년의 건강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이 공간을 조용히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감자 하나가 얼굴빛을 바꿉니다. 오래된 기미와 칙칙한 색소, 그리고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작은 굴곡들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감자에는 카테콜레이스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속 멜라닌의 과도한 작용을 막아줍니다. 즉, 피부 안쪽에서 번져가던 어두운 색소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이미 생겨난 기미와 잡티를 서서히 옅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르자마자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빛이 한결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며칠만 꾸준히 해도 어두웠던 부분에 마치 햇살이 스며드는 듯한 변화를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2주쯤 지나면 오랜 세월 뿌리 깊게 남아있던 색소 침착조차 조용히 물러가는 듯 점점 눈에 덜 띄게 됩니다. 75세의 김모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양볼에 넓게 퍼진 기미 때문에 외출조차 꺼려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자꾸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값비싼 미백 화장품도 여러 번 써보셨지만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하셨다지요.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감자와 우유를 섞은 방법이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감자 한 개를 깨끗이 씻어 껍질을 벗기고 강판이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이때 너무 물이 많아지지 않도록 살짝 눌러 여분의 수분만 조금 제거해주세요. 꼭 짜지 않아도 됩니다. 촉촉하게 적당한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종이컵 3분의 1 정도, 대략 5에서 6큰술 분량의 우유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만약 너무 묽어지면 밀가루를 작은 술 1스푼 정도만 넣어보세요.
금세 농도가 생기면서 얼굴에 바를 때 흘러내리지 않고 마스크팩처럼 밀착됩니다. 밀가루는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단지 제형을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바를 때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손으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 특히 신경 쓰이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그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었다가 미지근한 물로 살살 씻어내주세요. 이 방법은 일주일에 2-3회, 아침이나 잠자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 사용한 다음 날부터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빛이 밝아졌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랫동안 고민이었던 기미가 점점 사라지는 걸 직접 보셨다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혼자 속으로 사귀며 사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압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 진짜로 찾아옵니다. 설마 내 피부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단 일주일 만에 거울 앞에서 조용히 미소 짓게 되는 변화.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부가 건조한 줄만 알았습니다. 계절 때문이겠거니, 잠을 잘 못 자서 그렇겠거니,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변화들이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나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느새 얼굴빛은 칙칙해졌고, 기미는 깊어졌으며, 감추고 싶을 만큼 자신 없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세안제를 하나만 바꿔도 금세 피부가 생기를 되찾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참 억울했습니다. 반 음식을 줄이고 햇볕 피하느라 모자까지 써가며 조심했고 음식 하나하나에도 신경 써왔는데 이렇게 성실히 지켜온 몸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속상함이 솟았습니다. 예전엔 피부 관리라는 게 별게 아니었잖아요. 화장수 하나만 발라도 충분했고 뭘 쓰든 다 그게 그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피부가 금세 반응하고 작게만 느껴졌던 변화도 며칠이면 크게 번져갑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바로 그런 시기에 제가 알게 된 두 번째 특별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로 쌀가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쌀뜨물로 세수하면 피부가 하얘진다고들 했지요. 어머니, 할머니 세대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지혜였습니다. 쌀가루에는 피부를 맑고 고르게 정돈해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흰산이라는 성분은 피부 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각질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제거해줍니다. 게다가 기미나 색소 침착까지 완화시켜주며 피부 전체를 한결 정갈하게 만들어줍니다. 쌀가루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없으면 집에 있는 쌀을 믹서에 곱게 갈아 쓰셔도 괜찮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쌀가루 2작은술 정도를 그릇에 담고 우유를 2-3배 정도 부어가며 부드럽게 섞어줍니다. 걸쭉해진 이 혼합물을 손으로 얼굴에 살살 펴 발라주시고 기미나 어두운 부위엔 조금 더 두껍게 덮어주시면 좋습니다. 예전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피부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지 저도 한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진심으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제 환자 중 68세의 최모 할머니는 이 방법을 따라 한 지 일주일 만에 얼굴 인상이 훨씬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쯤 되었을 때 오랫동안 걱정했던 기미와 작은 굴곡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다고요. 특별한 걸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피부가 보내는 소리를 조용히 들어주시고 부드럽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뿐입니다. 나이를 먹은 피부일수록 강한 자극보다 더 필요한 건 정확한 부드러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부드러운 변화의 길을 찾은 분들이 있는 한편 평생 건강에 신경 써온 분들 중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언젠가 너무나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갔을 땐 이미 많이 늦어 있었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 피부에 생긴 기미 하나에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예전엔 그냥 피곤한 날의 흔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후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은 사인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분들께서 알려주신 그 소중한 몸의 언어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이어가려 합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습니다. 늘 잘 챙기시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몸을 돌보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작은 증상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쉬면 괜찮겠거니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아주 천천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저는 그분의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피부 한 점, 빛깔 하나에도 몸은 말을 걸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증상들이 지금은 조용한 경고가 되어 나타납니다.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참 별것 아닌 듯 보이는 변화들이 나중에는 큰 그림자의 시작이 되는 경우를 말이지요.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 재료는 바로 오이입니다. 예전엔 참 많이들 하셨지요. 얇게 썬 오이를 얼굴에 붙이고 시원함에 웃음도 흘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피부 표면만 적실 뿐 진짜 필요한 곳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라가며 피부를 당기고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래서 저는 오이를 곱게 갈아 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오이 속 수분과 비타민C, 미네랄은 피부 깊숙이 부드럽게 스며들며 색소 침착이 눈에 띄는 부분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껍질째 반 개 정도의 오이를 깨끗이 씻어 곱게 갈고 거기에 우유 두세 큰술을 넣어 섞어주세요. 만약 너무 묵다면 쌀가루를 조금 넣어 농도를 맞추면 됩니다. 얼굴에 부드럽게 펴 바르고 기미나 어두운 부분엔 조금 더 두껍게 덮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조용히 씻어내시면 됩니다. 71세 이복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시작하고 바로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얼굴빛이 환해졌고 2주가 지나자 오래도록 신경 쓰였던 잡티들이 옅어졌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진심을 담아 손을 내밀면 천천히라도 반드시 응답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재료는 바로 알로에입니다. 여름철 강한 햇볕에 지친 피부에는 이보다 더 부드러운 친구가 없습니다. 특히 자외선으로 인해 깊어지는 기미나 색소 침착엔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로에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오늘 소개할 방법은 그 이상입니다. 피부 표면뿐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조용히 작용해 색소가 자리를 잡기 전에 스스로 정돈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 나이의 작은 변화 하나가 어느 날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걸 자주 봅니다. 저 역시 환자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될 줄은. 평소에 늘 챙겼는데 그게 그렇게 번질 줄은 몰랐죠. 참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한 가지를 꼭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저는 같은 후회를 반복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남아 지금도 그분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건강 문제는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작은 기회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저는 더욱 정성을 다해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평온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지금 드린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환자분들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눈물, 수많은 고민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용한 습관 하나가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를 저는 분명히 목격해왔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시간, 앞으로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몇 살이든 스스로를 다시 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몸과 마주 앉아 시간을 들이는 일, 그것만으로도 피부도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특별한 재료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쌀가루, 오이, 그리고 알로에. 이 4가지가 가진 자연의 힘을 어떻게 조합하고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쓰면 가장 효과적인지 지금부터 그 순서를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감자와 우유를 섞은 조합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칙칙해졌던 얼굴빛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하루 종일 편안한 인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낮 시간에는 외출 전이나 식사 후에 오이와 우유를 활용한 팩을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수분과 비타민C를 듬뿍 채워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주세요. 얼굴이 붉고 화끈거리거나 자극을 많이 받았다면 알로에와 우유 조합이 좋고 미백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쌀가루와 우유 조합이 적절합니다. 밤새 피부를 조용히 감싸주며 회복을 도와줍니다. 단, 몇 가지 꼭 지켜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땐 반드시 팔 안쪽에 살짝 발라서 피부 반응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내 피부와 맞지 않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팩은 10분에서 15분 안에 반드시 씻어내야 합니다. 그 이상 두면 오히려 건조해지고 피부가 당기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팩을 하고 난 뒤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정성껏 가꾼 피부가 금세 메마르지 않도록 부드럽고 촉촉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면서 무리하지 않고 간격을 두고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팩 직후에는 가능한 햇볕을 피해주세요. 되도록 밤 시간대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침에 하셨다면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아주 기본이지만 간과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유의 유통기한입니다. 간혹 아까우니까 하는 마음으로 날짜가 지난 우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난 우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불순물이 많아져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팩을 만들 때는 꼭 신선한 우유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피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처럼 시간대에 따른 활용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자, 쌀가루, 오이, 알로에 이 4가지 자연 재료를 아침부터 밤까지 잘 활용하신다면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기미나 색소 침착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스스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전해드려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지인들의 말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피부에 큰 상처를 입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가 레몬즙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 기미에 좋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생레몬에는 산 성분이 매우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선 이 산이 강한 자극이 되어 오히려 기미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의 기정내 어르신은 기미를 조금이라도 옅게 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레몬즙을 볼에 바르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얼굴 전체가 붉게 붓고 통증과 색소 침착이 심해져 오랜 기간 피부과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치약을 바르면 잡티가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얼굴에 치약을 바르고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얼굴 전체에 붉은 반점과 화끈거리는 통증이 퍼져 급히 병원에 오시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알면서도 미루는 순간 기회가 사라질 수 있더군요. 이제 곧 제가 현장에서 꼭 먼저 알려드리는 건강 수칙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제나 강한 화학 성분은 피부에 자극을 주고 각질층을 손상시켜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베이킹소다를 얼굴에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묵은 각질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닦아낸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강한 알칼리 성분을 지닌 베이킹소다는 우리처럼 연약해진 피부엔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베이킹소다를 얼굴에 문질렀다가 피부가 벗겨지고 붉게 부어올라 병원에 오신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강황, 즉 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미백에 좋다는 말에 그대로 사용하신 분이 계셨는데 며칠 동안 얼굴 전체가 노랗게 물들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울금 속의 색소는 매우 강력해서 얇고 민감한 고령자의 피부에는 쉽게 고착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착색되면 다시 돌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소금물로 씻거나 과산화수소로 팩을 하는 등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해 피부에 큰 손상을 입는 사례는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의 피부는 예전과 다릅니다. 방어 능력도 약해졌고 상처 하나가 아물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몇 배는 더 걸립니다. 한번 상처 입으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나 주변의 말만 믿고 아무 재료나 얼굴에 바르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유와 4가지 자연 재료 감자, 쌀가루, 오이, 알로에 이 4가지는 제가 수십 년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안전성을 확인한 방법들입니다. 우리 나이에 한 걸음 늦는다는 건 한 계절을 통째로 잃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땐 너무 늦었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피부와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방법들은 단순한 유행이나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가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직접 눈앞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피부를 지켜보며 그 변화 하나하나를 체험했습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회복시켜주는 길, 그 길을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 회복을 더 확실히 도와줄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피부건만이 아닌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입니다. 피부 관리는 팩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얼굴보다 더 중요한 건 안에서부터 건강하게 자라나는 기초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의 피부는 예전보다 훨씬 예민하고 회복도 느리기 때문에 내면의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식사부터 살펴봅시다. 매일 달걀 2-3개, 브로콜리 1-2송이, 그리고 일주일에 2-3번 사골국을 한 그릇씩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부 속 탄력층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계란에는 피부 회복을 돕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하고 브로콜리는 피부세포 재생을 돕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사골국은 그 자체로 콜라겐이 많아 얼굴의 탄력과 볼륨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자외선 차단입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외선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외출하실 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한 번만이 아니라 외출 30분 전에 한 번 바르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2-3시간마다 더 발라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매일 7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이기에 그 시간에 숙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조용한 비밀 하나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지금까지 들은 어떤 팁보다도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골든타임. 만약 매일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피부 건강에 있어 엄청난 손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여성의 경우 50대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면서 기미와 색소 침착이 매우 쉽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 식품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팩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사, 생활 습관, 수면, 자외선 차단까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피부는 겉과 속을 동시에 돌봐줄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는 감자 팩 또는 오이 팩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밤사이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부기를 제거하고 외출 전 피부 톤을 밝고 생기 있게 정돈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감자는 색소 침착을 완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어서 아침용 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만약 아침에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열감이 느껴지신다면 감자 대신 오이 팩을 사용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오이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주어 촉촉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줍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시고 팩 후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십시오. 저녁에는 쌀가루 팩 또는 알로에 팩 중 그날 피부 상태에 맞는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세요. 쌀겨에 포함된 피틴산은 묵은 각질과 색소 침착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며 밤 시간대에 사용하면 자는 동안 피부를 더욱 밝고 투명한 상태로 정돈해줍니다.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되어 피부가 붉고 화끈거리는 날이라면 이 다음 내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계속해서 마무리 부분을 보내주세요.
밤이 되면 하루 종일 햇볕을 견뎌온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지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날에는 알로에 팩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알로에는 피부의 열을 가라앉히고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 주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회복의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시간이 아닌 기억으로 반응합니다. 오늘의 습관이 일주일 뒤에 얼굴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피부에게도 따스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그리고 매일 이어가 보세요. 그런 반복되는 날들 속에서 어느새 피부가 그리고 거울 속의 얼굴이 달라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마주하며 신중하게 선택해온 것들입니다. 단번에 눈에 띄는 변화를 약속드릴 순 없지만 조용히 쌓아가는 시간이 결국 피부에게도 마음에게도 가장 깊은 신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부디 서두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리듬대로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햇살에 얼굴을 맡기듯이 밤의 고요함 속에 마음을 정리하듯이 하루 속 고요한 시간을 자신을 위해 조용히 내어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이든 피부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피부를 가꾸는 행위는 곧 자신을 소중히 대하겠다는 조용한 의지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지요. 노화란 쇠퇴가 아니라 깊어짐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젊음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 속에서 배어나는 품격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피부 관리는 곧 자신의 삶을 지키는 고귀한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채널을 조용히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발걸음에 조용히 곁을 내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 피부를 지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이나 안정을 주었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여러분의 소중한 분 중에도 모르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께 이 영상을 조용히 건네주십시오. 누군가의 마음을 은은히 밝혀줄 작은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깊어가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여러분에게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한 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곧 뵙겠습니다.